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그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그 처분행위. 원래 한정승인은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한정승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상소인의 채무를 보통 전부 다 혼자 상속을 받아야 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정승인을 실무를 하다 보면 뭐 다른 자녀나 다른 상속인들은 다 포기하시고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한정승인이 단순승인화되는 두 가지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3개월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이 되는 건 배제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문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심판문을 수령하기 전, 후로 나누게 됩니다. 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곧 단순승인화 됩니다. 심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 형식적인 소원을 맞춰서 내기만 하면 법원에서 그거를 보고 이제 한정승인 심판을 판단해줘서 심판문을 내려줍니다. 한정승인은 일반 민사와 달리 상대방에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식적 소용, 그러니까 법원에 내가 한정승인을 했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에서 그렇게 조사하거나 네가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또 법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채권자가 이 처분행위를 한 사유를 들어서 무효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효 주장을 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속인은 그냥 단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서 자기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됩니다. 후는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빼먹는 겁니다. 일부러 기재 안 하는 겁니다. 목록에. 그리고 부정 소비하거나 요걸 다 닦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단순 승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닉, 고의, 누락, 부정 소비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상속인의 많은 부채를 피하려고 하면서 재산도 별로 없는데 그걸 숨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닦아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부채가 너무 오는 게 무섭지 내가 돈 몇십만 원, 1, 200만 원 더 받아봐야 의미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처분행위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사망을 하십니다. 3개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정승인 기간입니다. 그렇죠. 한정승인 신청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예금을 출금합니다. 누구? 출구가 아니고 출급이죠. 출금을 합니다. 누구 돈? 피상속인 돈입니다. 내 돈 출금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피상속인 돈을 출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금 출금이라는 자체가 예금 반환 청구권, 피상속인이 얘라고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게 행사한 겁니다. 만약에 전표를 작성을 해서 피상속인 명의로 돈을 출금했다면 사무에서 위조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출금했기 때문에 청구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끌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자, 이거 많이 하십니다.
또 차량 말소합니다. 그냥 회차. 왜? 과태료 나오거든요, 안 하면. 자, 또 보증금. 뭐 집주인이 그럽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빨리 방 빼주세요. 네. 월세 나가고 이러니까 방 빼줍니다. 그래서 월세 뭐 공제하고 관리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이렇게 받습니다. 네.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이 전부가 예, 처분행위입니다. 물론 이 관리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한정승자는 한정승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마치 그 재산이 자기의 재산과 같은 것처럼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고 줄여서는 성관주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계가 성관주의 의무에 해당하는지 보증금 반환받은 게 아니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경계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례도 없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일금출구 아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한정승인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미 출금했기 때문에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정승인을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심판을 받아도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다른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그 사망에 있는 특별 한정승인의 개념입니다. 아까 일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내가 상속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3개월입니다. 예, 그런데 이 3개월의 기준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단서조항에 처분행위 그리고 한정승인 상속 포기에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네. 자, 따라서 자, 내가 처분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효력은 사실상 한정승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력은. 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간의 흐름.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사망을 하셨습니다. 처분행위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단순승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특별한 정승이 들어갑니다. 심판문 나옵니다. 보통은 여기가 3개월입니다. 이렇게. 자,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걸 안 날이 처분의 다음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여기 써버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요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예. 처분행위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채무가 많은 걸 알게 되면 예. 특별한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요 기간이 5일 이래입니다. 5일을 이래입니다, 이게. 예. 사망 신고하면 뭐 이제 출금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뽑으려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다 5일 안에, 뭐 3일 안에 이렇게 이제 출금이 일어납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상황 신고하면서 안심상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7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문자가 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요거보다 늦게 됩니다. 예. 다만 요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예. 중대한 과실. 이런 거죠, 근데. 뭐냐면, 돌아가신 분 재산이 한 3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이금이. 근데, 옛날에 소송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배우자도 공동피고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예? 안심당국 원스톱과 상관없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 신불자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생전에. 이런 경우는 사실 이걸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중대한 과실이 없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채무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례 같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지방에 사셨습니다. 혼자. 어머니하고 이혼하시고 오래전에 집을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지방에 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처분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가능합니다. 예.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리를 해드리면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해야 되지만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지만 이미 처분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때는 특별 한정 승인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수기분께서 돌아가시고 예금을 출금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중대한 과실 여부 입증하셔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안에 내가 상속부에 신청한다 라고 하시면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피해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넘겨받아서 뭐 어려운 상태에 처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피상속에 사망하신 이후에 곧바로 처분이 일어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단순 승인화될 경우에 될 입장에 처했을 때 특별한 한정승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이재욱 사무장이었습니다.